이제 2.4장 두 번째 내용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유정 유체를 어떤 식으로 분리하는지를 얘기를 주로 했었죠. 분리기에서 수평식으로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한다. 그 다음에 뭔가 위험 수위나 뭐 그런 것들 확인을 한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이제 실제 분리기 안에 그냥 단순히 밀도 분리만 하냐? 그건 아니고 몇 가지 더 들어가는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분리기 내부에 들어가는 장치들에서 우선 그 분리기에 들어오는 유동에서 그 분리기로 그 유정 유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에서 먼저 좀 손을 이렇게 사전에 처리를 해주는 것들 유입 장치라고 하는데, 우선 거품 같은 건 한번 생기면 잘 안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냥 물 같은 거는 거품이 잘 안 생기긴 하는데, 물에다 뭐 이것저것 섞어서 거품 생기면은 잘 안 없어지잖아요. 저기 여러분들 물에다가 저희 주방 세제 같은 거 타면은 거품 한번 생기면 잘 안 없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기면은 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을 방지를 해주는 것들이 있고, 에멀전은 자주 나오는 얘기긴 한데, 작은 유체 입자 주위에 뭐가 붙어가지고 걔네들이 원래는 밀도 차이로 안 섞이는 애들인데 안에 이렇게 뿌옇게 섞이는 그런 애들이죠. 그런 것들이 어쨌든 한번 생기면은 분리가 잘 안 됩니다. 분리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막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유동을 좀 균일하게 해줘가지고 속도를 막 이렇게 여디는 빠르고 느리고 그렇게 하는 변화량을 좀 줄여서 일관되게 공정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가 분리기 앞에 있어야 분리가 제대로 되겠죠. 그 다음에 가스가 나가는 출구에서는 가스 다음에 가스만 뽑아내면은 우리가 압축을 한다고 했잖아요. 압력을 올려서 압축해서 뭐 이송을 편하게 한다고 한다 했잖아요. 압축기로 들어가는데 물방울이 있으면은 압축기가 작동을 잘 못해요. 압축기에 물방울이 맞으면 손상이 있어서. 그래서 액적이라고 하는 거는 물방울입니다. 물은 아니고 액체겠죠. 액체 방울들을 없애주는 거. 아까 앞에서 노가웃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 노가웃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작은 물방울들이 아니면 작은 액체 방울들이 표면에 맞으면 붙을 거 아니에요. 표면 장력 때문에. 붙으면은 또 다른 액적들이 날라고 다 붙어요. 그럼 보고 우리 같은 애들이네. 그럼 서로 모여서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 기체상에서는 자기들끼리 잘 안 모이더라도 어떤 표면에 붙게끔 하면은 서로 붙어서 커지잖아요. 그런 성질을 이용을 해서요. 뭐 철망이라거나 아니면 가스가 흐르게끔 만들어 놓은 곡면판들에서, 곡면판이 있으면 걔가 이렇게 표면에서 흐르다가 붙거든요. 그런 식으로 작은 액적들을 모아서 크게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너가웃이고, 이제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압축기로 액체가 넘어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거를 막는 게 목적입니다. 가스로 나갈 때 얘기고, 그 다음에 액상은 원유나 물이나 뭐 그런 애들은 나갈 때 뭐 굳이 문제는 안 되는데, 얘가 또 안정적으로 균일하게 흘러줘야 공정이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와류를 막아주는 게 있습니다. 볼텍스 브레이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이 있을 때 안에 와류들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이제 난류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유동도 불균일하게 해주고, 뭐 이 사이에서 국부적으로 압력이 높았다 낮았다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 부숴주는 거예요. 어떤 일반적으로는 볼텍스 브레이커면은 발생하는 볼텍스보다 작게 철망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가이드를 쳐주면은 이만한 볼텍스가 요만한 통로 사이에서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작은 애들만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볼텍스가 와동이 갈 수 있는 사이즈를 제한을 해줘서 걔를 깨부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뭐 볼텍스 발생을 막는 그런 것들도 좀 장비들이 있는데, 어쨌든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목표고요. 그거 말고도 분리기에서 아까 모래 제거한다 했죠. 제일 먼저 가라는 게 모래니까. 근데 모래는 고체기 때문에 그냥 두면 흐르지 않잖아요. 모래가 분리기 제일 앞에 쌓이면은 날 잡아서 걔를 다 퍼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공정에서의 분리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 분리기라는 거는 공정에서 쓰는 분리기 말고요. 따로 하나 빼놔가지고 유정 유체가 뭐 가스, 물, 원유 몇 퍼센트인지 그거 계속 모니터링 하는데 쓰는 거니까 공정이랑은 별 상관은 없어요.
분리기를 설치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안전에서는 어떤 걸 고려를 해야 되는지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해양 플랜트 공학 수업에서는 안전 얘기를 많이 하기로 했죠. 그래서 안전에서 뭘 고려를 하냐. 우선 가스가 그 원유에 어쨌든 용해는 돼 있거든요. 따로 분리를 한다고 해도 이미 원유 안에 가스가 녹아있는 경우들 많아요. 우리가 물은 그런 일 별로 없고, 여러분들 탄산음료 같은 거 하면은 안에 탄산 녹아있잖아요. 물에 탄산 녹아있죠. 근데 걔를 딱 열면은 압력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캔 안은 고압인데 걔를 열면은 대기압에 노출이 되면서 압력이 낮아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액상이 탄산음료가 밖에 나오면은 얘가 갑자기 거품이 팍 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압력이 낮아지면서 얘가 기체 용해도가 낮아져서 기체를 더 못 안고 있어서 탄산을 뱉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을 플래시라고 하고요. 아까 앞에서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액체가 압력이 낮아지면서 얘가 기체로 빡 하고 뿜어내는 그런 현상들이 플래시가 되는 거고, 이제 그거가 기체가 갑자기 되면서 화재가 발생하기 쉽겠죠. 액체보다는 기체가 아무래도 화재를 유발하기 쉬우니까. 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액상이 낮아지면서 기화된다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액체 자체가 기화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속에 용해되어 있는 게 갑자기 기체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분리기에서는 가스상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불이 나면은요, 불은 위로 나잖아요. 아래쪽은 괜찮은데 불이 나면은 그 위쪽이 위험하기 때문에 불이 날 만한 장비들은 최대한 위로 설치를 하면은 그나마 낫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설비 상부에다가 분리기를 설치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불이 날 것 같으면. 근데 그런 문제가 뭐가 있냐? 분리기는 여기 있고요. 아까 분리기에 들어오는 유정 유체는 저 해저 밑바닥 유정부터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분리기 한번 거치겠다고 우리가 제일 위에까지, 수면 위에, 해양 플랜트 위에, 저 위에 분리기까지 올라갔다 분리기 거친 다음에 다시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라는 생각 들겠죠. 그러니까 설계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리기 화재에 대응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유정 유체가 분리기까지 올라가는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 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뭐가 더 안전에 유리한지는 상황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없긴 하죠. 그 다음에 분리기에서 나온 가스는 압축기로 들어갑니다. 압력을 올리기 위해. 근데 압축기에서 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거꾸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와서 분리기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문제도 고려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분리기랑 압축기는 서로 공정은 이어져 있지만 서로 떨어져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얘기를 하는 안전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분리기를 몇 개를 설치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조금 이제 연력학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까 분리기라는 게 결국에는 그냥 단순히 밀도 차이 분리를 한다고 해도 나가는 가스 압력도 있고 뭣도 있고 하거든요. 그럼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유정 유체는 우선은 압력이 높아요. 유정 유체. 유정에서 이미 압력이 높으니까 뿜어져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압력이 높은 상태로 분리기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고압 상태에서 분리를 한번 하고요. 밀도 차이로 고압 상태에서 분리를 하면은 나오는 가스가, 이 부분 중요해요. 나오는 가스가 압력이 높겠죠. 왜냐하면 고압 상태에서 분리했으니까. 나오는 유체야 뭐 얘도 압력 높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얘 압력 높은 거를 하이 프레셔, 그 다음에 인터미디에 프레셔, 로우 프레셔로 가가지고 또 하면은 좀 압력 떨어진 상태에서 압력 중간 정도 되는 가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유체 나오죠. 그러면 저압 분리기에서 압력이 낮은 가스가 나오고 액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압력 조건에 따라서 분리를 해주면은 처음에 분리된 가스는 압력이 높을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압력이 중간이니까 한번 컴프레스, 그러니까 압축을 해줘야 되겠죠. 압축을 해서 압력을 올려준 상태로 여기 배관이랑 모여요. 그렇게 해서 가스는 고압, 액체는 뭐 여러 번 거쳐서 저압이더라도 사실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액체는 흘러가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압축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주는 게, 분리기가 지금 3개가 들어갔네요.
고압, 중간, 저압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뭐 필요하다면 더 넣을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개의 그런 분리기를 집어넣는 걸 우리가 다단 분리라고 합니다. 단수가 여러 개란 뜻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나온 것 같이 처음 고압부터 시작해서 가스 액체를 분리를 한번 하고 또 분리하고 또 분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고압 분리기 고압이래 저압 분리기 하나만 쓰는 것보다 왜 저압 분리기 하나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 나가는 액체는 원료는 저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압 분리기 하나만 쓰는 것보다 에너지 활용 측면에서는 더 좋아요.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에너지는 덜 소모하기 때문에 더 공정 비용은 주는데 근데 분리기를 3개나 달고 압축기도 2개나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설 비용은 올라간다. 시설 비용 올라가면 끝이 아니라 장비가 많아진 거잖아요. 장비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또 하나가 고장나서 문제를 일으킬 확률들이 하나라도 고장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 라는 문제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그 이득을 고려를 해가지고 정해야 되는 거죠. 2.4장 마지막 내용인데요. 그러면 다단 분리를 왜 하냐 라는 거를 얘기를 하자면은 원유 회수율과 연관이 있습니다. 원유라는 건 액체예요. 액상의 회수율. 어차피 기체는 알아서 빠지는 거고 원유 회수를 잘 할 수 있냐라는 건데 여기 이제 책에서는 저압 분리기 하나만 있을 때랑 3단 분리기를 썼을 때 얘기입니다. 이건 저압 분리기예요. 여러분들 유정 유체 압력 높게 들어와요. 지금 요 곡선이 우리 앞에서 끓는 점 얘기했을 때 끓는 점인가? 뭐 이슬점 그런 거 얘기했을 때 나온 거죠. 여기는 혼합물이 분리되는 그 상의 영역이고 여기는 혼합되어 있는 상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러면 압력이 높게 들어오면은 걔를 저압 분리기니까 압력을 낮춰야 돼요. 압력을 여기까지 낮추면은 온도는 그대로 두고요. 압력을 낮추면은 얘가 기체랑 액체로 나눠지죠. 그럼 그 중에 기체는 밀도 차이로 위로 뽑아내고 액체는 밀도 차이로 아래로 뽑아내면 그게 분리기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기체의 분율이라는 게 이제 비율이니까 기체 비율이 이 정도, 액체 비율이 이 정도로 나온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압력을 온도를 높인 상태로 똑같이 저압 분리기에다가 집어 넣으면은 이 정도 나오죠. 그러면 기체 비율이 이 정도, 액체 비율이 이 정도로 분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분리기에서 그 상변화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저압 분리기를 압력을 낮게 잡을수록 액체상에 대한 변화는 별로 안 변하거든요. 근데 기체는 이렇게 쭉 변하니까 압력이 낮을수록 기체 분율이 더 커져요. 그런 거가 기본 내용이고 근데 고압 분리기에서는 우선 아까 하이 프레셔에서 한번 분리한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오면은 기체 이만큼입니다. 액체는 이 정도나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액체 한번 여기서 기체 빼냈으니까 기체는 어차피 지금 계속 나오는 대로 빼내잖아요. 그 아까 앞에 공정도 보시면은 여기서 기체는 나오는 대로 빼내니까 나머지 액체에 대해 분리하는 거잖아요. 액체랑 기체 남은 애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 기체 한번 빠졌어요. 기체 빼고 남은 애들 가지고 또 상변화 얘기를 하면은 중압 분리기로 다시 한번 내려오면 또 한번 빠지고 또 빠지고. 그래서 매 단마다 빼내는 기체의 분율이 작게 되기 때문에 액체는 거의 그대로고요. 가벼운 길에서 여기 이슬점은 안 변하는데 이쪽 기체 분율이 계속 변하면서 우리가 액체 분율을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액체 분율을 높게 유지한다는 건 액체 회수가 잘 된다는 거거든요. 회수를 했을 때 기체랑 액체랑 막 섞여 있기보다 액체만 잘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유를 잘 회수할 수 있다. 에너지도 적게 소모하지만 뭐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4장은 여기까지 했고요. 이번 장에서 배운 거는 분리기라는 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분리기 내부에 어떤 장비들이 들어가고 안전성에서 뭘 고려를 해야 되고 분리기를 하나만 쓰지 않고 여러 개를 연달아 쓰는 게 좋다.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좋은 쪽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정도 얘기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